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피코팩 오근영 대표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끝으로 마지막에 한 건 오랜만인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직장인 밴드 할 때 마지막 피날레를 많이 했었는데, 이 마지막은 이렇게 꽃가루가 땅 터지는 뭐 이런 그런 게 있나요? 네. 오랜 시간 기다렸고, 또 여기 앞에 심사위원님들도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K캠프를 통해서 저희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고요. 또 투자를 유치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과 그리고 회사를 성장하기 위한 좋은 발판을 만들어주신 프로그램이어서 나름 의미가 있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자료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엑스레이를 발생하는 거고요. 사람이 전자적으로 쉽게 엑스레이를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고요. 일본이 완벽하게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일본이 다 잡고 있는 시장을 자그마한 한국에 있는 기업이 캐논을 상대로 도전하고 있는 그냥 기특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발생 장치를 가지고 의료용, 산업용, 보이지 않는 곳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고 싶어서 저희는 이런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의료기기로 또 검사 장비로 이렇게 저희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50kV라고 하는 숫자가 생소하실 텐데요. 보통 이제 산업용 어떠한 딱딱한 물질을 투과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kV의 뒤쪽에 있는 숫자가 높아야 물질을 투과하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150kV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임의로 조절하는 발생 장치고요. 이 발생 장치를 통해서 저희는 현재 2차 전지의 부품을 검사하기 위해서 발생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150kV의 디지털 엑스레이 발생 장치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 발생 장치를 가지고 현재 2차 전지 제조업체에 공급을 앞둔 그런 상황입니다. 발생 장치에 들어가는 튜브, 소스인데요. 소스는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즉 열에 의해서 엑스레이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열이 아닌 전기 신호로 엑스레이를 발생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엑스레이를 발생해서 흐르는 움직이는 물체의 정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저희는 치과용 제품과 그리고 의료용 제품, 그리고 산업용 2차 전지 검사용, 그다음에 골프공 검사, 그다음에 그 닭 가슴살의 뼈를 분리해내는 것,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분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년 내년에 이제 저희는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고요. 그동안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개발을 했고 잘 개발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70kV는 이제 치과용이고요. 맨 마지막에 150kV는 2차 전지, 딱딱한 물질을 투과하는 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엑스레이는 두 가지의 기술이 필요해요. 하나는 튜브, 엑스레이를 만드는 선원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선원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잘 동작하게끔 들어가는 회로, 이거를 저희가 보통 업계에서는 이제 고전압이라고 합니다. 이 고전압과 소스, 이 두 가지의 기술이 가장 핵심 기술인데요. 저희는 이 두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발생 장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충남대학교 태생이고, 저희는 이제 다산관, 대전 신탄진 쪽에 400평 정도 되는 직접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는 엑스레이 디텍터, 그리고 엑스레이 발생 장치 이 두 가지의 제품을 모두 직접 제조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한
현재 두 개 회사에 이제 필요한 핵심 인력들을 모아서 현재 3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같이 일하고 있고요. 각각의 업무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분야에서 15년 이상 된 사람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내년에 출시되는 이 디지털 발생 장치가 세계 최초로 아마 국내에 선보일 예정으로 출시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시장은 의료 시장과 그리고 산업용 시장으로 분리되는데 대략 보시는 것처럼 의료 시장은 약 60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 산업용은 4.2조 정도 되는 의료용보다 좀 작은 시장이긴 합니다. 그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발생장치의 시장은 대략 30% 정도의 수준으로 해당되고 있고요. 한국의 발생장치는 현재 제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일본 캐논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총 시장 규모, 발생 장치 규모 20조 정도의 시장에 현재 뛰어들고 그중에 점유율 2%의 점유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점유율은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하고 있고요. 저희는 B2B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순간 저희가 업체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거나 마케팅하는 일은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2% 정도, 4천억 정도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라운드 죄송합니다. 이번 라운드 시리즈는 거의 이제 클로징 될 예정이고요. 총 55억의 투자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저희 기준에서는 11월까지 납입 조건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2차 이제 시리즈 B 투자가 유치되면서 바로 IPO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대전의 막강한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생 장치는 캐논이 거의 대부분 꽉 잡고 있습니다. 발생장치 어디서 사세요? 그러면 캐논이에요. 캐논이 거의 대부분 다 잡고 있습니다. 이 일본이 갖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기술을 저희 피코팩이 끝까지 도전해서 그들보다 시장 점유율 위를 차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생장치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빛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Q&A 시간을 저희가 42분인데요. 네, 한 47분, 네, 47분까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게 개발이 완료된 제품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판매된 제품들은 없는지. 저희는 검사용이라고 하면 엑스레이 발생 장치 그리고 엑스레이 디텍터 이 두 가지의 부품을 칭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검사 장비 업체들은 이 두 가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직접 제조하는 업체가 없거든요. 그럼 띄어서 팔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완제품 형태로 팔아요. 그래서 인라인이나 그런 컨베이어 벨트에 검사 장비를 사용한 업체들은 완성된 제품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검사를 위한 업체들한테 발생 장치만 공급을 하고요. 디텍터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자기네들 갖고 있는 뭐 LG 디텍터 써도 되고요. 뭐 중국에 있는 저렴한 디텍터 갖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는 발생 장치입니다. 이 발생 장치를 이용한 제품의 다양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향후에 2차 전지 쪽으로 확장을 하실 계획이신데, 그러면 2차 전지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딕테트할 계획인 건지 정확하게. 가장 큰 거는 셀입니다. 분리막 셀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 분리막 셀의 간격과 높이가 일정해야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대부분 저희 제품을 씁니다. 보통 하나 검사하는데 대략 한 20초에서 40초, 1분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는 0.1초에 하나씩 튀어나오기 때문에 검사 속도가 매우 빠르죠. 그러니 그들이 이걸 쓰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기존의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들은
검증 방법이 기존에는 어떤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캐논이나 일본의 하마마트 발생 장치를 사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싼 디텍터를 밑에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계속 켜놓습니다. 얼마 동안 24시간.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는데요. 가다가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지나가면 불로한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셀의 형상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다가 쓰죠. 그리고 영상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검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 이렇게 해서 걸리는 시간이 대략 1분 정도, 짧게는 30초 정도 소요됩니다. 기존에도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아니면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비전인데요. 비전은 내부에 있는 물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존의 엑스레이 발생이나 디텍팅 시장이 일본에서만 그 발생하거나 장치를 만들거나 하는 이유는 뭐죠? 또 기술 난이도냐 아니면 뭐또 경제성이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의료기기 기준에서 설명드릴게요. 의료기기 기준에서 엑스레이는 보통 이제 열 전자 튜브라고 얘기합니다. 열에 의해서 엑스레이가 나오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몇 개 되지 않아요. 그중에 일본이 가장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본에 가서 야, 니네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자. 보니까요. 정말 나이 좀 많으신 분이 대가가 한 명이 앉아서 계속 공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들이 축적되어 있는 걸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렇고 나서 디스트리뷰터가 의료기기 장비를 사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장비의 신뢰성이 중요하니까 야, 캐논 거 발생장치 넣어서 의료기기 만들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캐논하고 똑같은 열전자 튜브 만들면 시장에 뛰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되게 난이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 또 어떤 뭐 노하우 축적, 뭐 인프라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기업 중에 나스닥에 가 있는 NNOX. 네, 맞습니다. 그 기업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적이거나 아니면 뭐 경쟁력 차원에서 어떻게 되나요? 나녹스 기업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엄청난 규모의 회사가 상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녹스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만났어요. 그리고 나녹스의 서울에 있는 본사에 있는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KV라고 하는 숫자에 저희는 15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150이 숫자가 80에서 90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설명해 드리긴 어렵고요. 그러면 본인들은 산업용으로 쓰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80에서 90, 100 이하면 산업용으로 딱딱한 물질을 투과하는 힘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고 제안하고 우리랑 기술을 콜라보하자고 이야기를 한 이력도 있긴 합니다. 엄연히 그러니까 명칭은 디지털 엑스레이 발생 장치 명칭은 같은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은 완벽히 다릅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경쟁력 차원에서 기술적인 거 계속 물어보셨는데요. 150kV라고 하는 그 출력을 낸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뭐 그 출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소위 말하는 reliability, 예, 얼만큼 이게 그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확한 자료를 갖다가 뭐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산업용 이 제품이 나왔습니까, 이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그 퀄리티라고 하는 품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건지, 그냥 출력을 그냥 높였는데 뭐 얼마 못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경쟁 요소가 있는 건지. 정확합니다. 발생 장치를 사용할 때 열전자 캐논하고 동일한 스펙으로 가져가야 되고 동일한 환경으로 작용돼야 됩니다. 저희 거 말씀드릴게요. 캐논을 장착하면 24시간 계속 틀어놔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걔네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물체가 지나갈 때만 켜요. 그리고 물체가 지나가지 않으면 분명히 꺼줘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캐논 거는 24시간 계속 틀어놔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24시간 틀어놓는 캐논도요. 유통기간이 1.6년이에요. 1.6년이면 바꿔줘야 돼요. 필라멘트가 소모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테스트 해보니까 2년 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손해니까 비슷한 수명을 맞추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긴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껐다 키든 24시간 키든 캐논 거랑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야지 걔네들이 써줍니다. 그건 맞고요. 두 번째 가격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오픈된 가격인데 150K 발생 장치 한 대 가격이요. 7,800만 원 정도 해요. 한 대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1.6년마다 교체해요. SFA는 뭐 160대를 그렇게 체인지 하거든요. 교체되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가 하마마트나 캐논하고 똑같은 가격을 쓰면 걔네들은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3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초반 이 정도로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큰 비즈니스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서 껐다 키니까 엑스레이 양은 줄어들고요. 검사 속도는 빨라지고 이런 장점을 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산업용이 나온 건가요? 나왔습니다. 150K가? 네, 지금 나오고요. 지금 4개 업체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실제 뭐 여기서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격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가 그렇게 팔아도 한 40%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에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걸 이 시장에서 금방 알게 돼요. 캐논이라고 하는 업체가 이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베네핏이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아니면 만들 데 없는데.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캐논 제품 150kV 발생 장치 살려면 9개월에서 1년 기다려야 되고요. 돈 넣은 사람이 우선이에요. 지금은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이 많으시는 분이 몇 분이서 이렇게 만든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업체들은 가격도 높고 AS도 어렵고 그다음에 뭐 독식하고 있는 캐논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업체들이 찾고 있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저희랑 이제 셀을 검사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SFA도 그렇고 또 스펠만도 그렇고 여러 업체들이 저희랑 협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상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라운드 투자가 한 2달 만에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저 네, 네. 갑자기 든 생각이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네,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논은 이제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 근데 그 대표님의 지금 만드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만 켜야 되는 그런 동작 시스템이라면 그 공장에서 이게 무인 체제로 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캐논을 사용했을 때 어떤 뭐 인건비에 대한 비용 상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출하게 될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서 고르셔야 되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도 굉장히 저희가 원하는 건 엑스레이 이미지는 보통 우리 병원에 가면 2D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3차원이에요. 엑스레이 소스를 세 방향으로 쏘고요. 한 개의 물체에다가 동시에 빵 쏘면 3차원 영상의 뎁스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분석 장비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지금은 캐논에 팔고 있는 발생 장치를 우리랑 체인지하면서 시장 현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코팩이 정말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시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튜브를 여러 개 달아서 이런 거죠. 저희가 지금 오늘이 아마 제가 발생 장치로 발표하는 마지막 날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이제 본격적인 아이템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희가 만든 아이템이 뭐냐면 뇌졸 질환자에 쓰는 멀티 엑스선 소스예요. 멀티 엑스선 발생 장치예요. 그러면 발생 장치가 10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 10개를 보통 CT 장비가 회전하는데 회전하지 않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순차적으로 다라라락 키면 회전하는 것과 동일한 영상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3차원 영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게 저희가 원하는 실제 목표예요. 지금은 캐논 거 바꾸는 거 하는 겁니다. 아까지 그 23년도 제품 개발 완료, 24년도 판매 계획 이렇게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개발된 그 이 제품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네,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통 진단 장비로 그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아까 닭뼈를 발굴하는 것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가능한 건가요? 네, 어떻게 발굴을 하죠? 산업용, 그게 그 닭 하림에서 저희 쪽에 제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닭뼈를 분리해내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쓰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산업용이에요. 근데 의료용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인증도 받아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산업용으로 먼저 진출하는 게 저희한테는 유리하고 아니에요. 그냥 닭뼈가 있고요. 닭이 있고 그 닭이 살이 있고 간에 뼈가 있잖아요. 그러면 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소프트 티슈고요. 뼈는 되게 딱딱한 물질이에요. 그럼 엑스레이를 쏘면 그 닭뼈가 그냥 보여요. 발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내서 얘는 닭뼈가 있으니 일단 빼. 얘는 닭뼈가 없으니까 통과 이렇게 하는 분리 작업을 하기 위한 검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